수학능력 시험이 전남에서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무안군이 내년부터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흥의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곳곳에 이미 광범위한 오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방역 강화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험생과 가족들의 긴장 가득했던 하루를 박종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어둠이 가실 무렵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수능 한판은 없다지만 두터운 외투는 필수입니다. 후배들의 왁자지껄 응원전이 실종된 지 벌써 3년째. 차분한 분위기 속에 3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러 가는 길. 부모님은 수험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다인아, 엄마는 너를 꼭 믿고 있어. 너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할게. 화이팅! 종일 수험생만큼 초조했을 수험생 가족들. 굳게 닫힌 교문 밖을 일찌감치 서성이며 가족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홀가분함과 아쉬움, 만감이 교차하는 수험생들은 바쁘게 고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살짝 좀 어려웠던 것 같아가지고 좀 놀란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는 것만 열심히 해서 잘 맞추자라는 마인드로 해서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성인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유로우니까 나이 제한 때문에 못했던 것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게 고교 3년간 달려왔던 기나긴 마라톤을 끝내고 수험생들은 짧지만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군이 내년부터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에게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시행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또 다른 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무안군이 최근 공고한 입법 예고입니다.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한 모든 신입생에 100만 원씩 축하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700여 명, 예산은 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대학교는 이제 등록금, 학벌 목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있고 그래서 그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거예요. 그러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자에게만 지급하는 축하금이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전선에 나서는 특성화고 출신의 소외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지금도 각종 장학금 등의 혜택이 주어져 중복 지원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학 진학생만을 한정해서 지원되는 입학 축하금은 대학 미진학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타 시군의 성년 축하금과 같은 형태로 지원 범위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입학 축하금 대상에서 중고교만 제외시킨 것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중고생의 경우 타지 유출이 심하고 사교육비도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대학생 진학 축하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또 선심성 시책이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 축하금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시와 영광군이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목포 원도심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적용해 원심대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4,388억 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남에서는 올해 19만 4천 명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장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남을 찾은 철새가 크게 늘면서 광범위한 오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방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4일부터 200마리 이상의 오리가 집단 폐사했던 장흥군의 한 유경 오리 농장. 농장주의 신고로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고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1km 이내 농장 4곳에서 키우던 오리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비를 많이 줘갖고 지금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금방 또 키운다고 하는 문제가 아닌데 못 키운다며 몇 개월은 뭐 놀아야 돼요. 나는.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전국 가금 농장으로는 15번째로 야생조류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3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AI 발생 농장이 탐진강 주변에 있어 철새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10km 이내 22개 가금 농장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 전남을 찾은 철새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만큼 도래지 주변이 이미 광범위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매일 확인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가감이 보상 삭감이라든지 이런 방역제를 취하는 예정입니다. 지난해 겨울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11건. 전라남도는 추위가 심해질수록 확산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농가의 방역 미흡으로 AI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삭감을 예고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목포시가 헌물을 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목포시가 선언한 준공영제 도입 시점은 2025년. 장기적으로는 2025년부터는 목포형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올 초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준공영제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손보려면 실제 목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목포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게 필수. 준공영제 실행 방안 역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포시는 연구 영역을 맡기며 노선 개편과 관련해 23개 동 또는 권역별 시민순회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 공청회를 최소 3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초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여 동안 줄기차게 이루어졌어야 했을 시민 설명회 공청회는 그러나 연구 영역 종료 2달여를 남긴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만 중간 보고를 받았을 뿐. 목포시가 버스 노선과 버스 운영 체제를 바꾸면 시민들은 그저 따르란 식입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일정상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 최대한 빨리 땡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존 안이 정확하게 정해져야지만 저희가 하니까.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드러난 목포시의 행정력. 목포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찾는 연구 영역 결과는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지만 평소 시내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개편은 이미 기대를 잃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편 박홍렬 목포시장이 시내버스 파업 철회 사흘 만에 입장문을 냈지만 시민사회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태원 유진 측에 노선 반납과 차량 감사, 인력 조정 등의 개선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고 계획이 미흡할 경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공공성 강화 대책, 버스 공영제 로드맵 제시 등 시민사회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비탈면 복구 공사로 한 개 차로가 차단됐던 서해안 고속도로 1로 나들목 구간 공사가 마무리돼 오늘 오후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 본부는 12월까지 예정된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마무리했으며 남은 공사를 끝내기 위해 당분간 해당 구간의 갓길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던 FC 목포 감독에 대해 돌연 교체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3 리그가 종료된 뒤에 각 축구팀별로 선수 영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목포시는 당초 FC 목포 감독을 유임시키고 일찍 선수단 정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초까지 공모를 통해 교체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우수 선수 영입 등 팀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암군의 한 주택에서 필로폰 합성 신종 마약 야바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태국 국적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기관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도 산하기관 24곳 가운데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며 한 해 예산이 1,600억 원에 달한 테크노파크와 인력 운영이 많은 순천의료원 등은 청문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의회는 지난 2015년 인사청문 협약을 맺고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전남연구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신용보증재단 5곳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 의회에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특화된 미래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성장 미래 먹거리와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도농 균형 발전, 거점 관광지 육성, 농축업 혁신 생태계 조성, 청렴한 공직 사회 등을 내년 주요 군정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무안군 망운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갓길에 세워진 1m 40cm 높이의 마을 입구 표지석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차량 사고를 목격한 해경 직원이 운전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 소속 이재현 순경은 지난 9일 퇴근하던 중 목포시 용해동의 한 상가 주차장 벽면에 충돌한 차량을 목격하고 내부에 있던 6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